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연구개발팀에서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찬유 전문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ERT 가입 대비해서 코이카 준비 현황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목차를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ERT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ERT 기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건 저희 코이카의 계획은 아니고 이제 관계기관 TF 하에서 이제 국계위 문서로 결정이 된 부분인데요. 어차피 ERT는 정부 차원의 가입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이카도 그리고 아마 EDCF도 그렇겠지만 국회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세부 이행 방안을 짜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코이카가 어떻게 그동안 ERT 가입에 대비해서 이행을 해왔는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추진 방안을 또 설명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앞서 발표하셨던 정재현 차장님이랑 같이 운영위원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그때 좀 주요 사안을 이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RT는 이제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원조 관련 정보 공개 기준을 제시하는 자발적 협의체 형태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ERT가 기본적으로 국내 국제 원조 투명성 기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혹 이걸 국제 기구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문에도 그렇지만 이니셔티브이고요.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아크라 세계개발 원조 총회에서 이제 투명성 공약이 결과문서에 들어가면서 이거를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이제 2009년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조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목표로 각 공여기관의 정보 공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조 예산 규모 등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조의 중복과 집행 과정에서 부패를 줄이고 이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증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약 78개의 회원 기관이 있고 약 350여 개의 기관이 정보를 공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ERT에서 2015년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한 걸 바탕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ERT 측에 저희가 가입 서한을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고, 그리고 16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회원 자격이 발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는 공여국 중에 14번째 가입국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다 공여국이 총 29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공여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14번째 가입이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T 특징은 이제 합의와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무국이 별도의 이제 평가를 통해 이행 사항을 강제하진 않는데, 사실 조금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약간 강제를 하려고 이제 여러모로 자발적인 좀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또 논의되는 게 GPADC에서 원조 투명성 평가를 할 때 이제 지표사의 투명성 공약 이행을 할 때 이제 ERT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또 투명성을 평가를 하고 있겠다 해서 조금 외부적인 압박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퍼블리시 와치펀드의 원조 투명성 평가도 또 ERT와 긴밀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외부적인 압박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ERT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XML 형태라는 타입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보고하는 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XML 형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가 자동 인식되는 형태의 파일을 말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엑셀을 데이터로 주게 되면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데이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XM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열리고, 그리고 일종의 어떤 약간 DB 같은 느낌의 이제 정말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또 문제는 이게 좀 약간 기술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원국들이 이걸 좀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ERT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게 수원국들이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하게 할까, 그리고 수원국들도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 닥도 저희가 이미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OECD 닥 데이터와 ERT 데이터의 차이가 뭐냐? 왜 우리는 닥도 보고를 하는데 ERT도 보고를 해야 하냐라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여국 그리고 공여 기관의 책임성에 초점을 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9개의 닥 공여국가 그리고 다자기구들을 주축으로 해서 ODA 정보에 한정해서 이제 좀 검증된 실적 자료를 제공하는 걸 중시로 하고 있다면, ERT는 기본적으로 기관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여국이나 다자기구뿐만 아니라 수원국 그리고 NGO들도 실제로 많이 보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0여 개 기관 중에 거의 300개가 NGO 기관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RT 기본 추진 계획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미 의결된 결정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본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원조 정보의 질과 양을 제고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ERT 보고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부가 이런 제반 행정 사항을 담당을 하고, 또 수출입은행이 총괄해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DCF에게 좋은 이제 적시에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자료를 주는 게 이제 저희의 담당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직 뭐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ERT가 기관이 베이스고 실제로 NGO들이 많이 보고를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시민단체도 뭐 자율적인 판단 하에 뭐 프로젝트 사업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저희가 가입을 하고 아직 뭐 구체적인 정보 공개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아까 13개의 필수 공개 항목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사업에 한해서 일단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정착이 되고 이제 보고 체계가 정확히 구축이 되고 나면 뭐 공개 항목과 주기 그리고 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사업까지 이제 점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7년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런 확대는 앞으로 계속 TF를 통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좀 실무적으로 어려운 거의 문제는, ERT가 지금 정보 공개 항목이라던가 시스템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2.02가 이번에 도입이 되었는데, 사실 2.01도 14년에 됐는데 2.02로 15년에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고 항목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미 지금 세부 항목이 169개쯤 됐는데 또 세부 항목도 추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여부를 알아보고 또 그걸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정보 공개도 계속 조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의 인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 저희는 정부 ERT 가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TF도 가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저희가 4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도 그동안 진행이 됐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ERT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뭐 발표를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ERT 기술팀과 데이터 준비 상황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ERT 기술 자문관이 실제로 한국에 이제 방한을 해가지고 이제 코이카뿐만 아니라 뭐 EDCF나 다 같이 좀 만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코이카로 또 직접 와서 저희랑 좀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이카 데이터를 XML로 변환이 가능하냐, 그거 테스트하는 시간을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꾸준히 주고받으면서 테스트 실시를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ERT 측에서 말하기를, 이제 원래는 ERT 측에서 그 변환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 데이터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 그 이후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도 엑셀로 치면 거의 셀로 치면 한 20만 개의 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긴 어렵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외 정보 포털을 새롭게 오픈을 해가지고 원조 투명성 섹션도 넣었고요. 그리고 기관 정보에 좀 한정은 해가지고 일단은 이아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반영해서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사업 정보는 공개를 못하고는 있지만 기관 정보에 관해서는 일단 보고를, 그러니까 오픈 자체는 일단 하고 있고요. 아직 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아티 공고에 따라서 시스템 작업 구축하고 있고, 이아티 뭐 정보 공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퀄리티 높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의 완료를 목표로 일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아티 가입하게 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이아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관련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필수 교육으로 지정을 해서 연위에 일단은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관계 TF에서 뭐 논의에 맞춰서 저희 이행 방안 계속 수립하고 있고, 이행 방안 지금 수립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뭐 관련팀, 뭐 기획조정팀, 예산팀, 인사팀, 뭐 경영평가팀 정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코이카 내부적인 이행 방안을 지금 수립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뭐 관련기관 TF 그리고 운영위원회 꾸준히 참석해서 최신 이슈 계속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아티 가입 대비해서 저희 내부적인 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좀 내부적인 지침도 수립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이제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일단 발간을 좀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이아티 교육 실시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통합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어려워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개발의 용어를 잘 모르고, 또 이아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로 다 제공이 되니까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또 분야가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매번 만나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필요하면 번역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아티 보고를 위한 데이터 정합성 개선을 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정재영 차장님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제 좀 퀄리티 높은 데이터, 이제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아티는 실시간 데이터, 그러니까 최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 진행 단계,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결국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 정보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업 실무자들이 다 처음에 사업 정보를 등록을 하는데, 그리고 통계 전문가들은 나중에 뒤에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정말 사업 실시 단계부터 데이터 퀄리티를 체크를 해서 이게 이아티 기준에 맞는지, 다 기준에 맞는지를 일일이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또 역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결과를 좀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자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이아티 가입이 공표가 됐고요. 그래서 개 세션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의장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가입 환영 서한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아티 전망이나 전략 방안의 논의를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아까 또 정지영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최근에 뭐 개발 재원이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유엔 정상회의에서 확정된 SDG 도입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아티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고려를 할 건지, 어떻게 반영을 하고 그 새로운 시대에서 이아티의 역할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 비전을 짜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아티 2.0이라는 또 새로운 버전이 이번에 도입이 되어서 아마 그동안 39개 항목이었는데 40개 항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새로 추가된 게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긴급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목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네팔 6월 운영위원회 때 그때 막 네팔 지진 이후여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운영위원회들 사이에서 좀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12월에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항목을 이제 그러니까 세부 항목이 제가 39개지만 세부 항목은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 몇 개가 이제 있는데 그 세부 항목들을 더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RT 거버넌스 구조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SC 운영위원회 미팅에서 이제 다 결정이 됐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멤버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제 모든 그 회원기관이 모이는 그런 회의도 따로 있고 그 하부 조직으로 가버닝 보드를 신설을 해서 좀 이쪽은 좀 더 이제 뭐 매달 만난다던가 좀 더 자주 만나고 좀 소규모인 그 구조에서 실제 뭐 이슈들을 조금 레이저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멤버 어셈블리에서 확정하는 약간 이런 좀 효율적인 구조로 이제 바꾸고자 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3월에 가버닝 보드가 신설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 합의가 좀 못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ERT 측에서도 계속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